삶을 깨닫기 위해서 만든 채널이고요. 깨달음의 과정을 기록하기 위한 채널이고요. 저는 깨달음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부터 깨달아야 어찌 보면 그것을 깨닫는 게 전체를 깨닫는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의 마인드셋을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일, 주식에 대해서는 그냥 간략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과 현실의 경계는 없다. 현실은 생각의 결과물이다. 망상하라 이루어지리다. 내가 100을 원하면 그것의 100배를 생각하라.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요. 100을 원하면 왜 100배를 생각하라고 말하냐면, 사실 진짜 믿으면, 내가 진짜 리얼하게 믿으면 결국 저는 현실화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리얼하게 믿으면. 근데 우리가 정말 이걸 리얼하게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 이게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이룬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그거를 완전하게 100% 진실되게 믿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면 사실 저는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지구에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 100%는 없습니다. 아무리 망상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떠들어도 그 중에 0.00001%의 정말 진실의 씨앗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아주 조그마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진짜 믿음이라는 씨앗이 자리 잡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100억을 벌고 싶어요. 100억이라는 돈을, 그거를 현실화하고 싶어. 100억이라는 돈을 현실화하고 싶어. 그러면 내가 100억을 꿈꾸고 100억을 달려가면 100%를 달성을 해야죠. 그 믿음이 100%가, 내가 지금 망상 속에 있는 그 믿음의 씨앗이 100%로 다 해서 그 망상을 완전 잡아먹어야 내가 100억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망상을 만약 100억에 100배, 1000배, 100억에 100배면 10조죠. 만약 10조 원을 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10조 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라는 씨앗은 100억보다는 조금 더 클 겁니다. 진실한 믿음의 씨앗은. 근데 그게 10%만 크면 되는 거예요. 아니 1%만 크면 되는 겁니다. 결국 100분의 1의 어떤 생각의 힘으로 내가 원하는 거를, 물질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효율적이죠. 너무나도 효율적입니다. 두 번째, 부정과 긍정의 마음은 본디 하나이다. 그렇기에 긍정하면서 그것의 그림자는 부정을 없앤다는 것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거는 긍정만을 강조하는 어떤 기존의 자기 개발서에서 말하는 내용과는 조금 다른 관점이죠. 저는 부정과 긍정도 어쨌든 같은, 인간의 욕심이 됐든 뭐가 됐든 같은 마음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같은 마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돈을 목표로 하니까, 돈이라는 물질을 목표로 하니까 돈으로 얘기를 드리면, 내가 만약에 300억을 벌겠다고 생각을 하면, 300억을 벌겠다고 하면은 마이너스 300억만큼의 감정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300억을 벌겠다고 하면은 마이너스 300억이라는 감정은 쌍으로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개의 쌍수물이 되는 거다, 결국은. 그러려면 우리는 이 부정과 긍정이 같다라는 인식보다는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나누지 말고 그냥 부정과 긍정이 함께 있는 그 상태를 인지를 하고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는 뭐 기쁘다, 인간의 그 희노애락을 말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냥 그 자체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어떻게,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주식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과정에서 실패라는 과정을 계속 겪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나쁘다 좋다 이런 관념을 갖지 말고 그냥 감사하면 됩니다. 이거에 감사하면 됩니다. 실패에 그냥 감사하면 돼요. 그렇게 이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존재로 인식하다 보면 우리는 실패와 성공이
이제 구분 없이 하나로 되는 거죠. 하나로 되는 겁니다. 반대로 그 하나로 되기 전에 그래도 계속 부정의 감정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긍정과 긍정을 레드라고 할게요. 긍정과 블루로 할게. 부정이라는 감정이 똑같이 있으면 이거를 잘 쪼개가지고 여기 내 마음속에 이렇게 가장자리에 배치하면 됩니다. 가장자리에 배치하면 이거 부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까지 내가 조금 편하게 감정적인 괴로움 없이 진행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3번은 3번은 요거는 빼고 그래 감사한 마음. 그래서 저는 불교에서 말하는 공이 있잖아요. 공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를 인간이 가장 잘 실천하는 게 꾸준함이고요. 어떤 목적을 갖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목적, 좋다, 희노애락의 감정을 담지 않고 어떤 일을 꾸준히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감사하다는 말입니다. 감사하다는 말. 감사하다는 말은 이게 좋다 싫다라는 말이 아니고 그 존재를 자체, 그 존재가 있는 그 존재 자체를 인식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두 가지를 굉장히 감사하단 말을, 그러니까 100억을 벌겠다, 200억을 벌겠다 이런 말을 하지 않고, 무조건 긍정적이야 이런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어떤 내 관념을 집어넣지 않고 그냥 어떤 모든 일에 있어서 그냥 감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감사하다는 말을 가장 많이 써요, 인생에서. 그렇게 해서 제 지금 주식은 그 많은 과정 중에 첫 번째 과정이죠. 제가 깨달음을 얻어가는 첫 번째 과정이고, 그럼 한번 주식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300만 원 정도에서, 그죠? 300만 원? 네, 300만 원은 지금 조금씩 불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실패를 할 수도 있어요. 또 실패를 할 수도 있다. 근데 실패를 했다고 그 실패에 대한 어떤 좋거나 나쁘거나 슬프거나 이런 감정이 아닌, 그 실패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또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다.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나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다음 주에 만약에 다음 주에 손실이 나면 즉 수익이 어떻게 수익이 손실보다, 아니죠, 이게 아니지, 수익이 생활비보다 적어지는 상황이 오면은 다시 노동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게 실패했다고 그거를 밀어내는 행동은 성공을 밀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했다고 그거를 부정하는 행위는 성공을 부정하는 것 같죠. 왜냐면 실패와 성공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로부터 시작된 것들이죠. 그래서 실패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게 성공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이거는 전에 앞에 인트로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인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인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우리가 주식시장이 낯선 이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겪지 않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주식도 시장이고, 우리 홈플러스도 시장이고, 재래시장도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의 기본 원리는 같은 방식으로 작동되지만 우리가 그 원리를 경험하기는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주식시장만의 약간 주식시장에서 많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게 일반 시장에서도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 눈에 잘 띄지 않는 이유는요, 잘 눈에 띄지 않는 이유를 설명드리면, 우리가 시장의 관점은 총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이미 경제학적으로 정립된 이론입니다. 그래서 수요와 미시적 관점이라 말은 굉장히 짧은 기간을 얘기해요. 그리고 거시적 관점. 그래서 미시적 관점에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수요와 공급이 있고,
거의 시적 관점에서 우리 그 물건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밸류와 가치와 커런시 통화량이 있다라는 정도로 판단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겪는 시장은 이 두 개가 잘 작동하지만 이거는 티가 나지 않는다. 이거는 티가 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공산품, 과자의 가격. 우리가 주로 마트에서 물건을 사는 건 과자나 뭐 참치, 그리고 시장에서 사는 게 자동차, 노트북, 핸드폰, 이렇게 대부분 공산품이에요. 농산물도 물론 있지만 공산품에 이미 맞춰져 있어요. 공산품을 가장 많이 사고 파니까. 근데 공산품의 특징은 뭐죠? 뭐 정부 정책도 있지만 수요와 공급이 거의 완벽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따라가면 공급이 바로 따라오고, 수요가 모자르면 공급이 바로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수요자와 공급자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변동성을 나타내지만 그 변동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 그 변동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고 그 변동성을 반영하지 않아요. 이렇게 미시적 관점에서 초과 공급이 일어나면은 균형 가격은 이렇게 내려가고, 초과 수요가 올라가면 균형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균형 가격이 계속 왔다 갔다 거립니다.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거리는데, 그러면 실제로는 과자든 차든 뭐 라면이 900원짜리 라면이 있으면 실제로는 우리 시장에서 작동되는 건 이게 901원이었다가 809원이었다가, 아니 899원이죠. 899원이었다가 901원이었다가 899원이었다가 계속 변동성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거를 공산품은 가격에 반영하지 않는다. 가격에 반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낯선 흐름이에요. 실제로 일어나지만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시장에서 작동된 원리지만 이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낯설다. 그래서 이 개념을 기본적으로 장착을 해야 한다. 모든 세상의 원리는, 여러분 지금 뭐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그 깨달음에 관련돼서 좀 깊이 있게 공부하시거나 접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럼 알잖아요. 마음가짐이 현실을 결정하는 것처럼 시장의 카테고리로 봤을 때는 동일한 원리로 작동하는 겁니다. 동일한 원리로 작동을 한다. 그렇죠. 이제 동일한 원리를 찾으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개략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이거를 하려면 제가 강의 수준이 돼야 됩니다. 1강, 2강, 3강부터 해서 강의 수준이 돼야 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물건의 가격은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계속 이렇게 파동을 일으킵니다. 이건 균형 가격이라고 하면 이렇게 파동을 일으키면서 만들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싸다는 개념을 우리가 펀더멘탈 투자를 장기적으로 하실 분들은 이 밸류에이션 평가를 하는 거죠. 밸류에이션 대비 쌀 때. 근데 수요와 공급도 미시적 관점에서 수요와 공급도 기준이 있고 싼 때가 있습니다. 쌀 때가. 즉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쌀 때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초과 수요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초과 수요 구간이라고 불러요. 물건이 초과 수요가 되어 있다라고 불러요. 정확히는 물건이 초과 수요 상태다라고 명명합니다. 그렇죠. 물건이 초과 수요 상태다라고 명명하고, 그러면 이게 물건이 초과 수요인지 아닌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물건이 초과 수요인지 아닌지. 제가 매매했던 지금 보유 중인 라이쿰에 대해서 어제 샀어요. 어제가 아니죠. 네. 금요일날 샀어요. 그러면 이게 초과 수요 구간이니까 샀겠죠. 싸니까 샀겠죠. 펀더멘탈로는
장기 투자 가치 기준으로는 당연히 비쌉니다. 거의 다 비싸요. 이런 변동성이 나온 주식들은 거의 다 흔히 말하는 테마주라고 하죠. 그런 것들은 수급이 몰려서 그냥 변동하는 거지. 미시적 관점에서 수급이 몰려서 싼 거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비싸다. 그러면 결국 이거는 떨어지겠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펀더멘탈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미시적 관점의 수요와 공급의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초과 수요가 됐잖아요. 초과 수요가 됐다. 근데 초과 수요가 발생이 되면은 초과 수요가 발생이 됐죠. 일단 초과 수요가 발생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일단은 요거와 비슷한 차트를 다 찾아서 쭉 찾아서 여기서는 좀 노력이 필요하죠. 믿고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지금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할지 말지는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하고 아무도 대신 해주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돼요. 그럼 대응방은 라이콤이라는 주식의 대응방은 있죠. 라이콤. 그러면 이게 뭐 지금 뭐 10개 항목밖에 안 되지만 10개밖에 안 돼 보이죠. 그러나 이거가 소팅 데이터베이스는 8년치 1300 종목 중에 비슷한 차트를 골라내는 거예요. 비슷한 차트를 골라내서 이제는 쭉 보는 겁니다. 제가 뭐 이거 보는 법까지는 설명을 못 드려요.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일단은 기본 개념,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그 다음 해야지. 잘못하면 이게 잘못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듣는 사람이 잘못 알아들을 수 있다. 그래서 시장의 기본 원리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이거를 살펴봐야 한다. 저는 예시만 그냥 들게요. 매매를 위한. 그래서 분명히 이게 보면은 수요와 공급을 읽는 겁니다. 뭐 수요 공급이 있는데 뭐 많이도 안 봅니다. 기본만 보면 돼요. 기본 종가, 거래량, 그리고 시간 이렇게만 보면 되죠. 시간 이 세 가지만 보면 되고. 그래서 라이콤보다 여기서 이제 약간 수학적인 지식이 과학적인 지식일까 수학적인 지식인가 수학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초과 수요율이 이 정도면은 초과 수요 완벽하게 100% 같은 차트는 없죠. 근데 내가 설정한 값보다 좋은 차트는 있을 거고요. 초과 수요율이 나쁜 차트가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로 대응해야죠? 당연히 비슷하거나 나쁜 차트를 기준으로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초과 수요율이 만약에 라이콤이 여긴데 라이콤보다 좀 안 좋거나 비슷한 주식이에요. 그럼 얘를 분석하면 라이콤은 얘보다는 일단 싸잖아요. 무조건. 그러니까 얘만큼은 무조건 간다. 이 이 분홍색 주식만큼은 무조건 간다. 그래서 저는 다날이란 주식이 라이콤이 여기 있다고 하면 다날이란 주식은 이 정도 있다. 비슷하거나 이 정도 있다. 그러면 다날을 참고해서 매매를 하는 겁니다. 다날의 수급을 참고해서 다날의 수급의 변동성이 이렇게 됐다. 그러면 대충 균형 가격이 한 이 정도 있다는 거죠. 이 정도나 이 정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도 뭐 균형 가격이 이 정도에 있고 아직은 싼 구간이고 뭐 이 정도의 수급이 나온다. 그러면 전고점을 돌파까지는 하니까 전고점이 돌파할 때 매도하면 아주 간단하죠. 심플합니다. 근데 이거를 쌓고 분석하는 데는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근데 노력할 때 반드시 믿어야 할 거는 두 가지입니다. 반드시 된다는 생각, 그리고 손실이 났다고 해도 감사할 줄 알고 수익이 났다고 해서 오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다 날아가요. 그리고 시장의 기본 원리는 반드시 통한다. 그러니까 마음의 원리와 시장의 원리가 반드시 통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분석하면은 반드시 길이 보일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저는 지금 주식에 있어서 그런 깨달음을 실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